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네. 인적 실수 방지 기술이에요. 예, 인간 특성과 작업 능력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체력의 측정 요소라든가 적성 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체력의 측정은 주로 이제 체육이나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간공학 영역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능력의 기능에 관한 측정 요소들은 이제 근력, 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시력, 청력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행동 능력, 방위 능력에는 이제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차가 있고, 종래에는 노동자를 그 적성에 따라 배치해서 결국은 일에다가 인간을 맞추는 사고 방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일에다 인간을 맞추는 방식. 이건 뭐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겠죠. 그래서 근래는 인간에게 일을 맞추는, 이제 반대로 인간에게 일을 맞추고 인간이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최근까지 노동시장은 수요자, 기업 중심이었는데 이제 주로 채용 전시 검사라든가 체력 검사 실시하는데 응모자 중에 부적합자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체력에 관해서 우수한 사람만 채용 방침을 고수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급속한 경제 발전, 노동력 수요의 급증이라든가 출생률 저하, 상급학교의 진학률의 상승으로 젊은 노동자의 채용이 곤란하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 급속 진행 이런 상황에서 핵가족화,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불충분으로 취업 고령자가 증가되고요. 그래서 신체 장애자 일정 비율 고용 의무화가 또 있잖아요. 의무 법적으로 있고 그래서 체력이 우수한 사람만 채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체력의 수준이 열등한 사람도 노동에 견딜 수 있는 한 채용되는 상황이고요. 건강 체력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체력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된 작업 그대로 부과하면 노동이 부담되겠죠. 당연히. 실수도 인식 실수라는 휴먼 에러가 발생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인간공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 직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인간공학의 어떤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 설비라든가 공구, 물리학적 환경 조건, 작업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되고 직무를 인간에게 맞추는 시책을 추진해야 되고 채용 시 건강진단, 체력 측정 실시하는 것은 인간공학적인 견제에서 어디까지나 병자를 구분하는 데만 이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직무 배치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만일 건강이나 체력이 우수한 사람밖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라면 그 직무가 체력이 우수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직무의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체력의 측정이라든가 이런 적성 배치 관련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추진해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는 마찬가지로 인공공학 개론이고요. 김홍재 박사님 지으셨고요. 청북출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